우리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왜 엄마 방에서 해벌레들이 막 기어나와요. 파리들이 내 방 안까지 들어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지금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하니까 예, 어머님은 천국에 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노숙을 하던 그 아드님을 사회복사님만 본 것이 아니겠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봤을 텐데요. 예. 예. 제가 근무하는 동주민센터에 예. 어떤 노숙인 차림을 하신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예, 예. 모자를 쓰시고 예. 평범한 옷을 입으셨는데 수염이 나셨어요. 예. 저는 처음에 복지사로서 당연한 그 기질이 발휘돼서 네. 그분이 어디가 아프신지, 예. 노숙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스크리닝을 이렇게 했어요. 아, 여기 딱 보면 보이나요? 네, 쭉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 모자 밑으로 수염 사이사이로 피부가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예. 그분한테 신뢰가 되지 않도록 예. 한 발짝, 두 발짝 갔는데도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네. 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노숙인 분들이 보통은 그 사무실에 찾아오지를 않으세요. 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서 계속 보고 있으시니까 네. 다른 분이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네네. 저를 따라서 오셨는데 그분이 잠시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말씀도 너무 점잖게 하셔서 네. 김삿갓이신가?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정도면은 바로 구조를 해드릴 수 있겠다 하고 네. 마침 그날이 제가 반가를 쓰는 날이어서 예. 컴퓨터 불과 10여 분 동안에 컴퓨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 가방을 들고 딱 나오려는 순간에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어디 가셨냐고. 근데 그분이 까만 비닐 봉다리 2개를 들고 앉아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시죠. 모자 쓰시고 수염 나시고 까만 봉다리 비닐봉지. 예.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기 때문에 예. 그분 어디 있냐고 해서 계속 그분 쫓아서 갔어요. 네. 시장통을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정말 외통수 길에서 네. 못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사람이 증발을 해? 하고 그분을 찾으러 막 그 앞으로 더 갔어요. 예. 갔는데 거기 아드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원래 가는 길도 아니에요. 이 샛길로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삥 돌아서 그 길로 가면서 그분이 어디 계셨나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안 보이시니까 이분한테로 딱 가서 아 어떻게 말을 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카스 박스 그거 자른 거기 통 그 구걸함 통이 있고 예. 그 앞에 조그만 쪽지가 있는데 딱 보니까 또박또박 글씨를 썼는데 5월 우리 엄마는 5월 3일의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침표 5월 3일에 우리 엄마가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하지 않고 우리 엄마는 5월 3일의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글씨도 잘 못 쓴 상태로. 예, 그러니까 아주 또박또박 반듯반듯이 쓰셨지만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춤법이 완성되지 않은 이분의 노숙의 원인은 지적 장애고 예. 돌봐주시던 보호자님이 안 계셔서 노숙을 하시게 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아까 그 어디죠? 그 센터로 아까 수염난 그 네. 노숙인이 찾아와서 그분을 쫓아가다가 지금 이 아드님을 발견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곳이 주민센터인데 예. 주민센터에는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노숙인들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예. 옆에 안 앉으시려고 해요. 예, 예. 마스크 안 쓰고 앉아 계신 게 발견되면 즉시로 나가주세요라고 해요. 예. 근데 그분은 마스크도 안 쓰셨고 예. 냄새도 안 났는지 옆에 빼곡히 앉아 계셨어요. 아주머니들 뭐 그런 민원인들이 쫙 앉아 계셨어요. 그 옆에. 예. 예, 그게 굉장히 특이하신 경우고요. 노숙인 분들이 그렇게 주민센터로 들어오시는 일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가 네. 나를 그곳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네, 저는 봤는데 예, 예. 피부가 정말 너무 하얗게요. 그 강남에서 석고팩을 이렇게 하면은 바로 뛰면은 그 조명 비치면 사모님 이거 보세요. 그럼 반짝반짝 반들반들. 그거보다 더. 반짝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는데 네. 그분이 천사인 줄 알았다면 제가 물이라도 드리고 좀 더 친절하게 해드렸을 텐데. 결국 그분은 그 후로도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그 동네에서도? 네. 아. 외통수에서 정말 사람이 증발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럼 이제 발견된 그 사건의 방배동 모자 사건의 이제 아들 네.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됐나요? 본인이 예. 이제 저는 나이를 묻지 않는데 예. 그 같이 일하시는 그 이성우 경위님께서 나이를 꼭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뭐 예.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세요 하니까 27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네.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 경찰서 조사를 받는데 복지 카드를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나이로 37세고 만 나이로 35세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수역에 앉아서 이렇게 5월 달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네. 그런 박스에 적고 앉아 있었는데 왜 그동안 그분을 아무도 발견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분이 예. 그 쪽지를 3일 동안만 내놓았대요. 3일 동안만 이렇게 내놓고 바람에 자꾸 날려가지고 왜냐하면 쪽지가 크지 않고요. 얇은 종이 쪽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발견한 것도 운이 좋았고요. 예. 예, 그때 바람도 마침 안 불었었을 때였으니까 이제 제가 보고 다른 또 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시거나 그러셨겠죠. 근데 도와야겠다. 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피켓 시위를 한 거라고 이제 나중엔 전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럼 그때 바로 구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분이 지적 장애구나라는 건 네네. 딱 알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잠자리가 필요하신가요? 예.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따뜻한 음식이 필요하시죠?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싫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요 이렇게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들아 너는 절대로 배에서 나온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잠잘 곳 먹을 곳 준다고 해도 너는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제가 이 사람이 정상인이면 제가 배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 줄 아셨을 텐데 네. 지적 장애가 확실하시구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머님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어머님밖에 우리 같은 관계에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래서 돌아가셨어요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나서 정말 제가 이불을 잘 덮어드리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숨도 안 쉬시고 계속해서 살아나지 않으세요. 부처님께 매일 울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계속해서 어머니가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서 하늘을 보고 어머니께 기도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런 노숙 생활에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노숙을 좀 벗고 빨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 이 아들이 몸이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소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응애 우는데 그때 어른들이 보시고 우유도 주시고 뭐 필요하면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머니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라고 처음에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보내셨어요 하고 깜짝 놀라면서 저를 조금 좋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천국에 계세요. 그리고 이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 한번 가봐라라고 이렇게 보내셨나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거예요. 하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은 핸드폰도 만들어드리고 통장도 만들어드리고 좀 좋지는 않지만은 고시원 같은 데나 작은 방을 얻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6개월, 1년이 지나면 넓은 방으로 또 옮겨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계속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데 이 아드님이 그래요 하면서 쉽게 제 말을 듣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안 어머님이 들어오시나. 또 이게 속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서 자꾸 그렇게 들을만 하다가 또 아니 저가 아니요 이렇게 듣다가 아니요 안 갈래요 아니요 이렇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답답하게.
네, 그러시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아드님하고 조금 더 친해지려고 예. 계속 시간을 끌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둔 다음 날 그 아드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밤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따라가서 집사님 따라가서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내일 몇 시에 만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안 나오시고 또 안 나왔네 라고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럼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있는데 저 아는 지인이 우연히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왜 여기 앉아 있어?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시간이 많이 가게 됐어요. 가면서 30분도 넘게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 아드님이 그때서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었나? 예, 그렇죠. 시간 개념이 이제 정확하지 않으시니까 오셔가지고 그 이모, 뭐 아줌마 하듯이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 깜짝 놀라가지고 큰 어른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당황했지만 맞아 이분은 어린 아이지 하고 저도 같이 얼싸안고 제가 빨리 이분 마음이 이제 굉장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바뀔까봐 저는 막 앞으로 걸어가고. 근데 그분은 오히려 그 지인을 챙겨가지고 같이 착한 유형이니까 같이 이렇게 따라오셔서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가서 좀 밥 좀 먹이고 맛있는 거 좀 먹였어요? 네. 그래서 그 아드님한테 이제 그때가 거의 점심시간이 다 되었을 때였어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아드님 밥 같이 먹으라고 밥 한 끼 먹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먹을까요? 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고기를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퓨전 레스토랑에서 함박 스테이크를 사주셔서 이제 그거를 막 이제 시키고 있는데 엄청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셨죠. 저는 앉아 있으면서 그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하고 제가 정말 궁금했지만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래서 식사 후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이 아드님은 마음이 계속 맺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에 대한 그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드님이 먼저 얘기를 또 시작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왜 엄마 방에서 해벌레들이 막 기어나와요. 파리들이 내 방 안까지 들어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지금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하니까 예, 어머님은 천국에 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네, 하나님 계시군요. 엄마는 천국에 계세요. 그럼 천국에 계시군요. 라고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죠. 어머님은 천국에 계시죠. 어머님의 영혼은 천국에 계시는데 어머님의 몸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머님의 몸은 어디 계세요? 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대로 계시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계시면 거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엄청난 그 사실에 정말 놀래서 이제 이성호 경위님께 시신을 수습하셔야 된다. 되셔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을 모시고 지역사회로 가서 살으려고 했는데 이제 어머님 시신을 수습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식사를 잘 하고 나서 경위님 만나서 이제 그 집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집을 방문하셨죠? 네, 집을 거기가 방문을. 이제 방배동 다세대 주택이라고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방배동이면 그래도 잘 사는 동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마치도 외국 영화에나 나올 법하게 삐그덕 바람이 그때 막 굉장히 겨울바람이라서 그런지 막 불고 청소를 안 한 상태로 막 너무 낙엽들이 막 쌓여 있고 진짜 오래된 진짜 버려진 집을 들어가는 듯이 그 위를 막 계단을 올라갔을 때 거기에 막 쌓여져 있는 체납 고지서도 이제 물론 많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이제 처음에 문이 안 열렸어요. 예. 아드님이 그 열쇠가 안 맞아가지고 예. 문을 못 열고 그 전기도 끊어지고 가스도 끊어진 상태로 아드님이 계속 그 방 안에서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 한 석 달 동안. 예. 그러다가 문이 잠기니까 못 들어가시고 이제 노숙을 시작을 하셔서 6개월이 지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집에서 예. 그래도 비는 피하면서 노숙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천장에 예. 원래는 3개 등이 있어야 되는데 막 그 2개밖에 없고 막 다 막 벽지 이런 게 너무 낡고 그 다음에 그 체납 고지서가 네. 예쁘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박또박 붙여져 있어요. 예. 이거를 의미를 알았으면 이렇게 예쁘게 붙여놓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또 차곡차곡 옷도 잘 개켜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TV도 브라운관 TV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아드님하고 식당에서 벡터맨 파워레인저 좋아한다는 말씀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조립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상자를 딱 들어보니까 빈 상자예요. 그 빈 상자고 그 벽에는 아주 옛날 조그만 그 벡터맨 그 마스크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10원짜리로 이렇게 10원짜리까지 계산된 이런 수첩 그런 거 같은 것들이 아니 그 장애인 아들이 있는데 장애인 등록 같은 건 안 돼 있었나요? 주민센터에? 안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왜 있었고 그랬을까요? 이제 그 저희가 시신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112나 119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사건이 막 사람들이 백차고 오고 삐뽀삐뽀하고 네, 네. 그럼 너무나 이 아드님이 놀래시고 네, 죄책감도 막 내가 뭘 잘못했지 할까봐 네. 제가 그 112는 말씀을 안 드리고 119만 말씀을 드렸어요. 벡터맨 파워레인저 아시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잘 어머니 영혼은 천국에 계신데 어머니의 몸을 잘 이렇게 예쁘게 해드려가지고 흙에 묻으시던가 불에 태워서 화장이라고 하거든요. 하며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예쁜 유리병에 모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119 소방대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 아드님은 너무 위험한 사람한테 막 출동하잖아요. 벡터맨 파워레인저들이. 그래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드님은 그거를 막 이해를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러 출동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19 소방대에 지금 말씀 신고를 했어요. 막 그러면 제가 연락을 해서 지금 출동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막 했더니 그 아드님께서 네 하면서 굉장히 기대도 하면서 나를 이제는 도와주는구나. 내가 여기서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거를 나를 지금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신 것처럼 좀 안심을 하시면서 예, 기다리고 계셨고요. 무엇을 원하시냐고 할 때 화장해서 이렇게 병해서 자기가 갖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아드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끝났는데 이제 주민센터도 오고 막 이제 119, 112가 막 와서 이제 그 사건을 봤을 때 그 어머님 시신이 진짜 딱 정말 계셨고 보였어요. 그 정도면 시신이 많이 부패가 되고. 아 그럼요.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끊어져가지고 냉방이 안 된 상태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냄새도 안 났고 그 다음에 그 방화문 있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면 딱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또 냄새가 안 나서 그런지 냄새가 안 났어요. 안 나고 거기 굉장히 사람들이 발목까지 시리다고 할 정도로 냉기가 느껴졌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별 냉기를 못 느끼고 잘 봤는데 그 어머님이 굉장히 왜소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불이 이렇게 불룩하게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얇게 조금. 그리고 그 이불 사이로 아드님께서 청테이프를 이렇게 잘 돌려가지고 애벌레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관은 아니지만 어린아이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불을 들춘 순간에 이미 부패가 많이 되신 거의 미라 상태에 그렇게 되셔가지고
뼈가 거뭇거뭇하게 드러나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엄청난 비극과 참사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또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그 노숙인들을 또 직접 집에도 초대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샤워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셨다는데 사실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개인주의고 네. 아이디가 처음에 막 컴퓨터 막 보급되고 할 때 아이디가 귀찬이었어요. 예. 진짜요? 그리고 누가 저 이름을 물어보거나 어디 사세요 이런 걸 물어보면은 네. 대답을 안 했어요. 귀찮았어요? 귀찮기도 하고 아니 본인은 왜 말을 안 하고 나를 물어보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네네. 좀 굉장히 소극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는데 네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거를 예. 알고 나서부터는 예.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는 눈을 주시고 말씀을 막 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제가 그분들을 진짜 이렇게 제가 천사처럼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되시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좀 네. 까탈스러운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건 이제 선거 나가시는 분들이 하는 거. 그래요? 선거용이고요. 그게 더 이상할 그게 것 더 같아. 이상해요. 그런가요? 예, 한 저는 표가 진짜 필요하신 천사 분들. 역할을 착하게 하지를 네네네. 못해요. 그래가지고 네. 이분들한테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세균이 옮을까봐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우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가까이 가서 이 냄새 나는데 누가 말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분을 정작 지역사회 사우나, 제가 돈을 들여서 사우나, 식당 이런 거를 하면 좋겠는데 예. 안 받아주시잖아요. 예. 안 받아주세요. 맞아. 그분들이 이제 가셨다 하면 물이 좀 여기 이 사우나 물이 안 좋아라는 소문이 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받아주세요.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고시면 제가 미리 선불을 더 많이 드릴게요라고 해도 안 받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나 봐요. 다른 손님들이 싫어할까 봐 그렇겠죠. 네,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희 집에 네. 모시고 와서 하는 수 없이 씻기고 옷도 갈아입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식사도 식당에서 안 되니까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뭐 특별히 착하고 특별히 막 마음이 후덕하고 넓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 게 후덕한 거예요. 그럼요. 그런 그게 착한 거예요? 거지. 그럼 뭐가 그 착한 거예요? 후덕한 거예요. 한 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타이밍이죠. 한 잔 드셔야 될 것 같아서.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되네요. 아유 정말 훌륭하시네요. 아니 간혹 가다 보면 사실 네. 좀 이게 두렵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저는 다 큰 성인인데도 저희 네. 집 근처에 다리 네. 밑에 네. 매일 매일 압구정동에서 잠원동 넘어가는 굴다리 밑에 매일 주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네. 네. 아이들을 학원을 거기 네. 걸어 다니다 보면 네. 매일 아이들이 무서워서 네. 거기를 막 뛰어가요. 이제 거기 매일 주무시는 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왠지 또 약주 드시고 그렇죠. 과격해지는 분들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혹시 집에 모시고 왔지만 네. 이분들이 혹시 공격적이진 않을까 이런 네. 염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어때요? 일단 예. 그분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기 전에 예. 이미 저는 많이 갈등을 하면서 아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예, 그렇죠. 너는 지금 네 일도 못 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 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제 마음이 변했으니까. 자꾸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혼자 네 앞가림하고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사는 거야. 예. 라는 마음을 주시고 예.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양과 염소를 가릴 때 뭐 주여 저희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거고 그렇죠.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서 얘기를 걸다 보면 이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고민을 많이 하지만 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분을 노숙에서 구조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그 필요성, 그게 맞는 거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뒷일을 책임져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표적이나 확신을 주셔서 일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해올 수 있었던 거지 그렇죠. 제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귀찮으셨으니까 네, 하실 일인데 그렇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 네.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아, 그럼 네, 감사합니다.